맨해튼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역에서 25일 약 1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해 승객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뉴욕시에서 활동하는 갱단 조직원이 역대 최대 규모로 급증하고 있으며 동시에 어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신규 및 연장 신청 시 건당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주요 기업들이 H-1B 직원들에게 긴급 복비를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2026-27학년도 연방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서 접수가 당초 일정보다 일주일 빠른 지난 2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맨해튼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역에서 25일 약 1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해 승객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이날 오후 8시 30분께 그랜드 센트럴역 부분적인 구간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MTA에 따르면 정전은 오후 8시 28분에 발생했고 1층 중앙홀은 25분 만인 오후 8시 53분에 복구됐으며 지하층은 오후 9시 17분에 전력이 복구됐습니다. 다행히 정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열차 운행 지연은 없었습니다. 5명의 메트로노스 직원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혔었지만 뉴욕시 소방국 대원들로부터 구조됐습니다. 정전으로 승객들과 역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란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식당에서 식사를 즐기던 고객들도 정전으로 한동안 어둠 속에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역사 플랫폼에 있던 승객들은 경찰과 MTA 직원들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위층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코네디슨과 이번 정전 사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활동하는 갱단 조직원이 역대 최대 규모로 급증하고 있으며 동시에 어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내 특정 지역에서만 활동했던 갱단 조직원들이 뉴욕 시내 전체로 확산하고 조직원들이 어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뉴욕시 갱단 조직원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갱단원들의 나이가 어려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영입되는 갱단원들은 두 자릿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더 블러즈, 크립스, 폴크네이션, 트리니타리우스 등 4개의 조직이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 밑으로 수백 개의 소규모 세트나 크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갱단원들의 정확한 수를 셀 수 없지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존 실 뉴욕시경 부국장은 뉴욕시 내 총격 사건의 65% 이상은 갱단과 연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 활동을 SNS에 올려 디지털 지문을 남기고 있다며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이들을 검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신규 및 연장 신청 시 건당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주요 기업들이 H-1B 직원들에게 긴급 복귀를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H-1B 행정명령은 9월 21일 일요일 0시 1분 발효됐습니다. 20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JP모건 등은 미국 내 H-1B 비자 소지자들에게 출국 자제를 권고하고 이미 해외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24시간 내 미국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스폰서 기업이 고액의 수수료를 내지 않는 한 H-1B 비자 소지자의 재입국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아마존은 2024 회계연도 기준 약 1만 5천 명의 H-1B 직원을 보유 중이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JP모건 등도 해외 체류 중인 인력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복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지난해 기준 금융권 최대 규모인 연간 2,000건의 H-1B 스폰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빅테크와 월가 등 기업들은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프로젝트 지연, 운영 차질 등 단기 리스크에 대비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정말 필요한 인재라면 수수료를 감수하고 아니라면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H-1B 소지자와
그 가족 H4 비자 소지자들은 이민 변호사 등과 함께 재입국 가능성과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2026-27학년도 연방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서 접수가 당초 일정보다 일주일 빠른 지난 2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연방교육부는 당초 올해 파프사 접수를 10월 1일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예정보다 앞당겨 예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프사는 2023년 대대적인 개편 이후 지난 2년간 신청 및 처리 일정이 지연되며 수많은 혼란을 초래했지만 올해는 보다 신속하게 접수가 시작돼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린다 맥마흔 연방교육부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난 행정부의 실패로 2년간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8월 초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왔고 신청 절차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고 간소화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보다 쉽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파프사는 대학생들이 연방학자금 보조를 신청할 때 가장 먼저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연방교육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CMP 인력개발센터가 오는 30일 가을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차이나타운 맨파워 프로젝트 CMP가 오는 30일 맨해튼 차이나타운 YMCA에서 가을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공공기관과 사기업 등 50개의 기관들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박람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뉴욕시 소방국, 뉴욕주 경찰, 뉴욕시립병원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들이 참가합니다. 또 은행, 보험사, 비영리단체, 패션, 카지노 등의 사기업들이 참가합니다. 취업 박람회 입장료는 무료이며 참가자들은 단정한 복장과 충분한 이력서를 지참할 것을 CMP는 당부했습니다. 취업 박람회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일기 시절 미국 대선 러시아 개입 스캔들을 수사하다가 해임됐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이 허위 진술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은 25일 버지니아주 연방대배심이 코미 전 국장을 의회 방해와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2020년 연방상원 법사위원회에서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선거 개입을 둘러싼 FBI 수사 관련 진술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자신의 기소 요구를 거부한 에릭 지버트 지방검사장을 해임한 뒤 펜 본디 법무장관에게 코미 전 국장의 수사를 지시했고 기소 직후 트럼프는 그는 나라에 해를 끼쳤고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임명돼 트럼프 대통령 초기까지 FBI를 이끌었으며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목적에 러시아 개입 의혹을 수사하다 2017년 해임됐습니다. 그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트럼프에 맞서려면 대가가 따를 것을 알았다. 연방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가 크고 결백하기에 재판을 받겠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정치적 반대자들을 겨냥해 사정기관을 동원한 보복의 일환으로 앞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가족기업의 사기대출 의혹 사건을 맡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탄핵을 주도했던 애덤 시프 의원 등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부당 압력에 저항하는 모든 검사들을 해고하며 정적 기소를 압박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워싱턴 DC에서 살인을 저지르면 사형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살인을 저지르면 사형에 처하겠다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각서가 펜 본디 법무장관과 제닌 피로 워싱턴 DC 검사장에게 증거와 사실이 사형을 요구할 경우 사형을 완전히 시행하라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디 장관은 이날 서명식에서 워싱턴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사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워싱턴 DC는 1980년대에 사형을 폐지한 바 있어 대통령의 각서만으로 실제 부활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안티파 등 정치적 폭력을 선동한다고 본 단체들을 수사 차단하기 위해 FBI의 국가합동 테러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는 각서에도 서명했습니다. 그는 이들 단체의 자금주를 조사 중이라며 조지 소로스 등 거부의 이름을 거론했고
일부 명단에 링크드인 공동창업자 리드 호프먼의 이름도 포함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백악관의 스티브 밀러 부비서실장은 이번 조치를 좌익 테러리즘과 정치적 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연방정부의 전례 없는 총력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10월 1일 시작되는 새 회계 연도를 앞두고 임시 예산안조차 합의하지 못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7년 만에 재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의 협상을 취소하면서 워싱턴 정가에선 셧다운 가능성을 99%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하원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60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공화 민주 간 대치가 팽팽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의 연구 연장과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철회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10월 1일부터 필수 직종은 업무를 계속하지만 급여는 나중에 지급되며 비필수 직종은 일시 해고되고 현역 군인과 연방 공무원 약 400만 명이 일시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 전역에 400곳 이상의 국립공원이 문을 닫고 국세청 인력의 약 3분의 2, 국토안보부의 약 3분의 1 등 수많은 비필수 인력이 일시 해고되며 각종 연방 지원 프로그램도 일부 중단되거나 축소됩니다. 국세청은 업무가 중단돼 10월 16일 세금 보고 마감일을 앞둔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반면 사회보장연금과 생활보조금 현금 지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는 지급과 서비스가 계속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월 1일부터 외국산 대형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25일 전격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우리의 위대한 대형 트럭 제조사들을 불공정한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겠다며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를 전했습니다. 그는 피터빌트, 캐너스, 프레이트라이너, 맥트럭스 등 미국 내 주요 대형 트럭 제조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트럭 운전사들이 재정적으로 건실하고 강건해야 하며 이는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법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연방상무부는 지난 4월 중대형 트럭 및 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군 장성 제독 800여 명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5일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오는 30일 버지니아주 퀀티코 해병대 기지로 집결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집 대상은 준장 1성급 이상의 고위지휘관 대부분이며 미 본토뿐 아니라 유럽과 중동,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 해외 주둔 미군 기지에서 근무 중인 인사들로 분쟁 지역의 장성들도 예외 없이 참석 대상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소집 목적에 대해 장관이 고위지휘부에 직접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라고만 밝혀 이례적인 조치의 배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5월 현역 사성 장성 20% 감축 등을 다룬 펜타곤 고위 리더십 관련 메모에 서명하며 장군 감축 기조를 공식화하기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헤그세스 장관이 고위지휘관 인사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과 함께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 등 최근 안보 정치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방부 관계자는 지휘부가 일시에 모이면 돌발 사태 발생 시 지휘 공백이 우려된다고 밝혀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통화 녹음을 통해 AI 기업의 데이터를 판매하고 이용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앱 네온이 애플 앱스토어 소셜 부문 2위에 올랐습니다. 네온은 통화 음성을 분당 30센트, 하루 최대 $30까지 지급한다고 홍보하며 연간 수백에서 수천 달러를 벌 수 있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친구를 초대할 때마다 $30를 지급하며 3일 내에 출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앱 등급은 불과 며칠 사이 476위에서 2위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약관에 따르면 네온은 사실상 이용자 음성 데이터에 대한 포괄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AI 회사에 판매해 머신러닝 모델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합니다. 네온 공식 설명에 따르면 통신사들이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수익을 얻고 있다면 사용자도 그 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통화 녹음 범위와 익명화 수준이 불분명해
사기나 딥페이크에 악용될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테스트 과정에서 내오는 통화 녹음 사실을 이용자나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편리함으로 가득한 뱅크 심플리 체킹의 칼리지 뱅킹 혜택, 100불 캐시 보너스와 10불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까지 드리는 한정기한 혜택을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이달 초 조지아 배터리 공장 단속 과정에서 구금된 이후 현지에 잔류한 한국인 한 명이 이민 당국의 보석 허가를 받아 조만간 석방될 예정입니다. 24일 연방정부가 뉴욕시 교육국이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화장실 이용과 스포츠팀 활동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방지원금 수백만 달러를 동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 총회 연설 당시 에스컬레이터와 프롬프터가 고장나는 등의 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 유엔 본부가 철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8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으며 이는 2024년 4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수천만 명의 고객을 속여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시킨 뒤 탈퇴는 어렵게 만들었다는 소송과 관련해 25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방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25일 미얀마에 무기를 파는 것을 포함 북한 정권의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불법 수익 창출에 관여한 5명과 1개 단체를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AI가 이용자가 잠자는 동안 맞춤형 리포트를 생성, 마침에 일어나면 소셜미디어나 뉴스 앱 대신 챗GPT를 통해 하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챗GPT 펄스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CJ그룹이 운영하던 CGV LA 지점이 최근 9월 21일을 끝으로 폐점 소식을 알리며 CGV의 북미 내극장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최저 기온은 6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8분, 해 지는 시간은 6시 4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CMP 인력개발센터가 오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맨해튼 차이나타운 YMCA에서 가을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공공기관과 사기업 등 50개의 기관들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박람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26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